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이 나고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이변은 없었어요. 황교안 1등, 오세훈 2등, 김기태 3등 예견되어진 대로 그대로 등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꽤나 약진을 한 모습은 인상 깊었어요. 압도적으로 거의 콜드게임 하다시피 황교안이 당연히 1등으로 안착을 해서 무난하게 당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토론을 몇 번 거치면서 오세훈 후보가 바싹 따라붙으면서 오히려 국민들 지지도,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황교안을 한참 앞서는 이런 기염을 토하면서 끝까지 추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석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국당은 이제 황교안 당대표 체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든 간에 황교안이 잘해야 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충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황교안 당대표님한테. 제 생각에는 황교안 당대표 체제에서 6가지 정도를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꼭 하셨으면 한다 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도 이슈가 됐던 게 사실 탄핵 문제였어요.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이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할 거는 당내 탄핵을 공론화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 깔끔하게.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핵이 정리가 되지 않고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 하고 정리가 되지 않게 되니까, 아는 상태로 가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뭔가 이상하고, 이번에 전당대회 때도 보면 알겠지만 탄핵 얘기가 주류를 이뤘어요. 여기에 제대로 된 반응도 없고 대응도 없고 논리도 빈약하고 서로 같은 후보끼리도 서로 생각이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잡탕당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도무지 한 방향이 아닌 당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른 이런 당이 됐기 때문에 전폭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는 게 이번에 저는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당내 탄핵 문제를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것을 문장화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김경수, 문재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팀을 구성해서 온 당력을 동원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경수, 문재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거를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방어하려고 하고 있죠. 이거 왜 이럴까요? 이 드루킹 문제가 김경수를 덮고 문재인을 덮게 되면은 지금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투쟁을 할 거예요.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똑같습니다. 이게 고지전이에요. 이 드루킹 문제는 고지전이 이미 돼버렸어요. 여기서 밀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 드루킹 사건이, 김경수 문제가, 이거를 맨 앞에서 당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이것에 전문 팀을 하나 짜서 판결문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다 잘 고민을 하고 논리를 다듬어서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 드루킹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한국당이 밀리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국회의원 3, 4인 정도가 1조를 편성을 해서 각종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추적,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손혜원 문제, 서영교 문제, 신재민, 김태우의 폭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정하고 잘못한 거, 블랙리스트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누구 한 사람이 다 안고 가기가 어려운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3, 4명 정도, 국회의원 3, 4명이 한 조를 이뤄서 하나씩 맞는 거예요.
뭐 누구누구누구 의원은 뭐 손혜원, 뭐 누구누구누구는 뭐 드루킹, 뭐 누구누구누구는 신재민, 이런 식으로 당 지도부가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는 책임지고, 예를 들어 신재민 조다 하면 이 3, 4명의 국회의원들은 책임지고 이 신재민에 대한 거를 계속 이슈를 트래킹을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당 지도부에 차곡차곡 쌓아놔야 됩니다. 문서화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싹 정리를 해서 한 번에 국민들 앞에 공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잘 다듬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 조별로 열심히 활동도 하되 당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취합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번째, 전국 곳곳에 당협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국 곳곳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에게 주 1회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해서 당대표한테 보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언론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직접 당협이 200개가 넘는 당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전국 곳곳을 누빌 수 있는 인원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당협별로. 이 당협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 사람들 많은 곳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길거리 시위를 하던, 길거리 집회를 하던, 플랜카드 들고 서 있던 이런 거를 주 1회는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당협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김경수 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신재민, 김태우가 폭로한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알릴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정말 길거리로 나가서 자유한국당 모든 당직자들이, 당협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전국을 누비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뭔가 일을 하는구나, 이제야 좀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렸구나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적어도 자유한국당 뭐하냐, 자유한국당 뭐하고 있는 거야, 싸우지도 않고, 이런 얘기는 이제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꼭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5번째, 국회의원 전원, 각 보좌진들을 더해서 각 지역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분들 플러스 그 측근들까지 하면은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인원들이 각자 자신들의 각 지역마다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에 지역 카페가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각각 지역에 맞는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 여론전을 이제 필 때가 됐다. 이 10,000명의 이런 당에 있는 인원들이 각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 카페에 들어가서 열심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야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당협들이 열심히 치열하게 활동을 해주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온라인에서 열심히 지역 카페 활동을 하고, 제가 늘 주장하던 포털 댓글 활동도 하고, 이 3가지를 이제는 쫙 이끌어가야 된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이제 말 먹히지도 않아요. 언제적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여론이 어쩌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직접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인원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각 지역의 카페들에 서너 명씩만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전국을 누비는 이런 활동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한 달, 2달 하다 보면은 국민들 누구나 그래도 길거리에서 한 번쯤은 자유한국당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을 하다가 한두 번쯤은 자유한국당이 하는 주장을 들어보게 될 겁니다. 이런 판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번째, 당의 주요 당직자들을 철저히 전문가들로 채워야 됩니다. 그 중요한 자리를 자기 사람 심어서 정치인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주요 당직자들, 말하자면 중앙당위원회 위원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황교안 당대표가 임명을 하겠죠. 이때 뭐 이번에 캠프에서 나 도와줬으니까 뭐 너 이거 가져, 뭐 나한테 열심히 줄 댔으니까 너 이거 가져, 이렇게 쓰지 마시고 진짜 그 중에도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캠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각자 분야가 있고 각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기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주요 당직자들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당이, 중앙당이 정말 활기차게
정말 유의미하게 투쟁력 있는 정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아이디어로 할까요? 제가 충원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제 더 이상 언론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국민한테 알릴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앞으로는 자유한국당 뭐하냐? 당원들 입에서 절대로 자유한국당 뭐하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진짜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이제 정신 차리고 새 지도부가 진짜 제대로 일하는구나. 국민들한테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당 지도부가 되기를 제가 기원을 합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6가지 다시 한번 간단히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내에서 탄핵을 공론화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김경수, 문재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철저히 분석, 팀을 구성해서 온 당력을 동원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3, 4인 1조로 편성해서 각종 문정부 실정에 대해 추적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넷째, 전국 곳곳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에게 주 1회 이상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해서 당대표에 보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국회의원 전원, 각 보좌진, 더해 각 지역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그 측근들까지 해서 한 10,000명 가까이 나올 텐데 이 인원들이 각각 자신들의 지역에 해당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지역 카페 활동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털 메인에 있는 댓글 활동도 하면 더 좋고요. 여섯 번째, 당의 주요 당직자들을 철저히 전문가들로 채워야 됩니다. 이거 황교안 당대표께서는 꼭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내용들이니 꼭 당을 운영할 때 참고해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